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식랭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밖에 내리는 비처럼 오늘 양시장이 두루루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후장에는 어떤 아이디어로 투자를 해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주식랭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주식랭,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들 하나하나 받고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목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해결사 소개시켜 드립니다. 딜사이트 에셋 유경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제 장마 네. 시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실 그쵸. 때 차 안 밀렸나요? 좀 일찍 출발해서 뭐 피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늦었다면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항상 투자도 그렇고 이런 출근 시간도 그렇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 좀 우리 네.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타이밍을 갖고 전략 잡아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밖에도 비가 오는데 시장 상으로도 비가 내리거든요. 자, 오늘장 별 5개 중에 몇 점 드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5개 중에 2개 주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빠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오늘은 딱 2개 정도. 투자하기에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하기 좋지 않다. 네. 자, 한 줄평으로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줄평 어떻게 내려주셨죠? 우리가 이제 주식 맛집이니까 오늘은 한 단어로 설명드리자면 오늘은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이렇게 타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맛집 갔을 때 브레이크 타임 걸리면 네. 너무 화가 나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고 여기 왔는데 브레이크 타임, 하필이면 내가 갈 때 맨날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인가 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오셨는지 이야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 이제 뭐 점심 장사하고 좀 쉴 쉬다가 때? 다시 이제 저녁 장사를 준비할 준비하기 때. 위해서 잠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 손님들은 못 가지만 안에서 우리 그 요리하시는 분들은 또 준비를 한단 말이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이 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럴 때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다음에 오는 좋은 장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나고 나서를 대비한다면은 오늘 장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을 좀 잘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좀 가져오셨는데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하셔서 후기를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들 하나하나 좀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 문자 저희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번, 6958-9083번으로 전화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지금 열려 있거든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고민 해결까지 일석이조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그럼 받아볼까 봐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지금 현재 어디서 전화를 또 이렇게 주신 건가요? 근무하다가 고민이 네, 많이 근무하다가 되셨나 봐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포스코 DX. 포스코 DX를 네, 들고 있다. 평단가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단가요? 네.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매수했던 가격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잘못 진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 63,600원에 들어갔네요. 오,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은 지금 한 50%. 네, 정도? 많이 좀 담아 두셨네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포스코 DX 매수했던 포인트가? 작년에 사실 이걸로 좀 많이 좀 벌었었거든요. 재미를 좀 보셨나요? 많이 벌었었어가지고 한 3만 원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네. 네, 그래서 잘 팔았다가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뉴스를 봤는데 좀 상승세기도 하고
그 뉴스 소식이 좋았어서 매매를 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급락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래 네. 수익을 줬던 종목을 또 한 번 사기 마련이거든요. 아마 그렇죠. 좋은 시청자님도 기업. 그런 네. 맥락으로 사신 것 같은데 네. 기사 보니까 그거 좋아서 샀더니 바로 급락하더라. 이럴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처음 딱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한번 차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큼 올라왔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뉴스가 과연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선반영이 되었을 경우는 또 뉴스에서 들어갔다 물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조심은 하되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좀 알겠습니다. 잡아볼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6만 원대보다 좀 높으신 가격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작년에는 주가가 이 회사가 10배 넘게 올랐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뭐 제 생각에는 손해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들어가면 수익을 줬을 만한 그런 종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DX가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코스피 장으로 가면 더 좋아지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시세를 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전 상장이 되고 지금까지 모든 호재들이 다 반영된 다음에 올해는 사실상 거의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현 상황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재료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작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주가가 6,000원대, 5,000원대였다가 연말 기준으로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죠. 10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도 더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배 올랐다? 그럼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있다 그랬냐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의외로 잘 나왔더라고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작년보다도 잘 나왔고 2분기,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가격은 그래도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주가가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구간에서 한 5만 원 언저리까지는 어렵지 않게 저는 올라와 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5만 원대 위쪽부터는 흔히 말하는 매물대 그쪽 위쪽으로 이제 사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 상태라서 한 5만 원 그 전후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그쯤 됐을 때 저는 이제 보유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신 다음에 더 탄력을 받을 만한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 10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셔서 남은 손실을 만회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현실적에서는 반등의 여력이 있으니 그쯤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5만 원 언저리에서 좀 정리하고 아직도 안 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 의견 주셨는데 좀 어떻게 전략대로 해보실 의향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오늘 첫 전화이기도 하니까 선물 드릴게요. 텀블러 혹은 아니면 마시는 떡 세트 어떤 거 좀 갖고 싶으세요? 떡 세트요. 알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계신데 떡도 회사 분들이랑 나눠 드시면서 저희 주슐랭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 이어서 또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0056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21,000원의 한국석유 지금 10% 비중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급등세를 연출했던 이 종목 올라타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살짝 또 요때를 노리고 사신 건가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한국석유 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지금 네네네. 살짝 손실권이긴 한데 오후장까지 좀 끌고 가봐도 괜찮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끌고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오후까지 좀 끝까지 네. 보자. 보통 이 유가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늘처럼 약세장일 때 좀 시세를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였었죠.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국제 유가가 한 2% 정도 뛰면서 오늘 아침부터 올라가려는 그런 신호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관련된 유가 관련주들 중에서 현재는 한국석유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는 이 종목이 좀 주도하는 종목이라서 한국적으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예전에 6월 초 때 이때 이제 그 가스전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전쟁이나 중동이 불안할 때마다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중동 지역 전쟁이 언제 끝날지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동해 가스전에 대한 얘기는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현 주가는 좀 더 추가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물론 여기 뭐 28,0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쉽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애매하면서도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넘기는 구간에서 또 손해보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빠졌을 때 재공략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수가 위에서 손해 없이 정리, 그리고 나중에 한 17,000원대까지 내려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한 17,000원, 18,000원 그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 5에서 10%를 노리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 지금은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구간에서 좀 정리하자라는 정리 관점입니다. 일단 어쨌든 수익을 이런 시장에서도 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시장 빠질 때 뭐 유가 관련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 주슐랭에서 실시간으로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지금이라도 주셔도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회사에요. 좀 어려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님의 LIG 넥스원입니다. 저 21만 1,000원에 20% 비중입니다. 저 고가권에서 좀 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어요. 오늘 11% 빠졌는데 어제는 22만 8,000원까지 뛰었던 종목이 이렇게 좀 깊게 빠진다는 것 자체가 주문관님,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회사가 방산업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반기에 방산업종이 좋을 거란 얘기가 너무 수개월 많은데.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계속 이제 올려가고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어제까지였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증권가의 한 그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이제 하향으로 하향 잡는, 조정이. 즉 이제 매도 리포트죠.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차게 식은 게 아닌가. 오늘 또 장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가가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 네, 그래서 지금 19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됐고요. 아까 이 종목 그 좀 전에 우리 다른 분 상담해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작년 8월 기준으로 그때 뭐 7만 원대 있었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 넘게 올라오면서 한 뭐 3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이 주식이 상당히 무거운 주식을 감안하면 정말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정점에 가까운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증권가의 어떤 뒤통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빠진 거라서 쉽게 반등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바닥에서 한 5에서 10% 올라가는데 빠진다 이러면은 기다리면 더 올라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선반영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주식보다는 느리더라도 바닥에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저점에 있는 거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LIG 넥스원은 저는 20만 원까지는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이번엔 다음번에는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만 원까지 또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 여파에 좀 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더 숨고르기 하듯이 뒤로 한 발짝을 물러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또 얘기를 주셨는데요.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샵 9083번, 전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네. 비도 오는데 어떤 게 좀 고민이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가장 큰 고민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셀트리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갖고 계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게 작년 연말쯤에 그 합병 소식에 들어왔는데, 작년 연말에요. 네, 바짝 오르더니 지금 자꾸 하향세라 지금 비중 지금 30%에 네. 네, 2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네, 20만 이게 원. 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요거를 좀 종목을 바꿔야 될지. 좀 고민이실 것 중이십니다. 같아요. 바꿀까? 아니면 좀 들고 갈까? 그게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대화 나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가져갈까요? 아니면 바꿀까요? 이거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오히려 정도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네. 어느 포인트에서 좀 그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시장이 굉장히 약세장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어제 잠깐 반짝 좋았긴 했는데 그런데도 시장이 뭐 흔들리건 간에 꾸준한 업종이 하나 있다면 그게 요즘에는 바이오 제약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비만 치료제, 비만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성과와 실적들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복제약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오늘도 하락장인데도 그쪽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 하면은 또 셀트리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합병 이슈로 24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떨어진 상황인데 하향세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방 안정이 돼서 좀 횡보, 흔히 말 횡보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주가 한번 잠깐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크게 보면은 주봉 차트를 보면 한번 세게 올라갔다가 이제 한 19만 원 그리고 18만 원 요 사이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좀 많이 봐서 목표가들을 좀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25만 원을 제시한 곳도 있고요. 증권가에서 좀 높게 부른 거는 28만 원까지도 제시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28만 원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가? 좀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잡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금액이 20만 원이라고 하셨죠? 이거는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사신 거고 다만 지금 좀 몇 개월 동안 횡보하니까 좀 지루한 감은 있는데 다행히 어제 반등 좀 나왔고 오늘도 자리 잘 지키고 있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거의 1%가량 급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2%가량 급락하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그동안 무거웠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3월 이후로 거의 4개월, 3, 4개월 만에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바닥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좀 지루했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에서 손해 없이 파셔도 충분히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하고 아까 증권가에서 봤던 것처럼 한 20만 원대 중반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현재 제가 봤을 때 제 차트에서 매물대는 한 21만 원, 2만 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더 사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서 만약에 더 추가로 종목을 담으신다면은 18만 원 이하라면은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원 이하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 21만 원 이후는 매도하기 좋은 가격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고 빠지면 더 사셔도 되고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20만 원 중반까지 좀 봐도 되고 만약에 매도한다면 21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좀 뭔가 전략 잡으신 대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이 좀 위로가 되네요. 마음이 위로되세요? 다행입니다. 네네. 자, 저희가 또 마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또 선물 준비했거든요. 뭐 텀블러 혹은 또 떡 이렇게 세트 준비되어 있는데 둘 중에 좀 어떤 선물을 좋아하세요? 이제 좀 여름이니까 물을 많이 마셔서 전 텀블러 하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 많이 드시는 분이군요. 텀블러 세트 그럼 저희가 드릴 테니까 텀블러 들고 다니시면서 또 많은 수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상담 받아봤고 이어서 종목도 문자 사연 왔네요. 5923번님의 대상입니다. 23,376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대상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950원이 오늘 또 지금 현재 흘러가는 금액인데 네. 살짝 좀 1%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전 그게 궁금해요. 이거 우하향 곡선을 좀 타고 있어서 평단가까지 내려올까봐 그게 걱정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좀 그래도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 건지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오늘 K푸드 음식료 업종들이 어제부터 좀 전반적으로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6월 달에 강했던 업종은 좀 대체로 빠지는 편이고 7월 달 들어서 좀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K푸드가 지금은 좀 조정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청자님께서는 좀 수익 중이셔가지고 조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래도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대상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에 대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뭐 조미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해외 잘 팔린다는 이야기 있었죠. 근데 어쨌든 좋은 얘기가 있어도 주가가 빠지면 대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오늘이 사실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세를 깨느냐의 어떤 갈림길에 있는 자리여가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거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000원을 지켜준다면은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한 5% 내외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등을 보고 정리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000원을 지키지 못한다, 뭐 25,900원대 끝난다, 그러면은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챙기시고, 일단은 주식 챙기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000원을 넘는지 못 넘는지를 보시고 매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에 또 넘는지 안 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데드라인 좀 잡아주셨습니다. 대상 좀 업황에 관련해서도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좀 해결해 봤고요. 이제 유경원 전문가님과 함께 또 수익의 맛 추천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가는 종목들은 좀 잘 가는 시장이죠. 그럼 유경원 전문가님의 종목들 과연 얼마나 또 올라가고 있는지 수익률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호 전문가님의 탑 수익의 맛입니다. 지금 보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벌벌 날아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률을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동방성기 역시도 7%대, 그리고 흥구석유 보시죠. 두 자릿수 껑축 올라가면서 10%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이런 종목 좋다고 하는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사조오양, 지놈앤컴퍼니 손절가를 좀 터치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관점이 맞는 건지 이 부분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종목들이 이제 수익이 났다가 목표가까지 못해서 아주 아쉽게 떨어진 상황들이라서 중간에 뭐 빨리 챙기신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사조오양부터 한번 전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K푸드나 음식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조오양도 그걸 이제 피해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사조 그룹주들 주가를 보니까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살아 있거나 해서 다시 한번 사조 대림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오양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손절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지만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추후에 한번 더 좋은 기회가 있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드릴 예정이니 한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공략도 되고 다음에는 지노맨컴퍼니입니다. 전략 네. 좀 어떻게 잡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좀 추후를 도모할까요? 그렇죠. 이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손절가 이탈로 일단은 정리 의견을 드리긴 하는데 현 구간에 저는 바닥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10,000원대로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정리 의견을 드리지만 이 종목 역시도 10,000원까지 가는 데는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니 일단 정리 의견 드리고, 만약에 나는 좀 더 끌고 가시겠다 하신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00원 이쪽에서 팔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올 거니까 저는 그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구간에서 팔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도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 종목 볼게요. 흥구석유, 누둥. 진짜 오늘 같은 날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82%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도요, 지금 한 2%대 강세 보여주고는 있는데 오후장까지 끌고 가봐도 괜찮은 건지 현재 시점에서 신규 진입한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오늘 만약에 크게 살아난다면은 이쪽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좀 별로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나 또 국제 정세에 대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셔도 괜찮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제가 17,000원 이상까지 보자고 했던 종목이니까 더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7,000원까지도 조금 더 끌고 가서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 AS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추천주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면 이어지는 전문가님이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과 탑픽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경호 전문가님 오늘 어떤 힌트 가져오셨나 했더니 와, 뭐죠? 이건 또 정치 테마주인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대통령 같이 손을 잡고 있고 미음, 니은, 이응, 피읍이라고 하는 네 글자 초성 종목에 대한 힌트도 나갑니다. 업황, 그리고 업종은 뭔지, 그리고 종목명은 무엇인지 한 번에 여러분들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호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바로 맞출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 있다? 네, 이 회사가 사명이 바뀌었거든요. 한 번 바뀌어가지고 아마 예전 이름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사명이 최근에 바뀐 기업이라고 하시면은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명이 예전에 바뀌었다. 네.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좀 분위기라서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정답은 네. 무엇인가요? 오늘 이제 재료는 최근에 있었던 미 대선 TV 토론회 이후에 좀 관련한 종목으로 트럼프 관련주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나용평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모나용평 알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렵다. 시청자분들 어렵대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종목 예전에 용평 리조트였거든요, 사명이. 그때 사명이 모나용평으로 바뀌면서 아마 이 종목의 존재를 모르실 거예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에서 대선 TV 토론회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갑자기 기세가 좀 강해지고 하면서 지금 뭐 미국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진전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경협주들, 과거의 남북 경협주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한 종목으로 일신석재 같은 종목이 어제 오늘 급등을 좀 해줬고 모나용평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과거 남북 경협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제가 그것만 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용평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푸드 사업, 음식료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5,000원 이상 제시하는 그 리포트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실적인데 재무 상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나용평의 실적을 보여드리면은 연간 실적 기준으로 올해가 영업이익 500억대, 매출액 3,700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실적 중에 가장 높은 사상 최대 실적에 가까운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이미 100억 정도의 실적을 잘 내놨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는 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00억이었었는데요. 올해 1분기 만에 100억을 했다는 거는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여기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지금은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가격은 한 3,550원으로 현 구간에서 한 100원 정도 빠지면은 눌림목에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3,9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올무지개님께서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실적이 중요한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의 달성이 전망이 되고 더불어서 K푸드 사업에도 추진이 된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만큼 하단에 나가는 3,550원 매수가, 3,900원 목표가, 3,300원 손절 라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나용평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얼마나 또 좋은 수익률과 추천주로 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볼지 기대됩니다. 전문가님,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살펴보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오후장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시장, 어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양시장의 모습과 달리 오늘은 하락률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2,800선 안착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소 거센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어제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강한 상승률을 보여줘서 반가웠던 코스닥 시장, 더욱더 깊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염려가 되는 오늘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은 어디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입니다. 자, 오늘 상승 업종 은행주 단연 올라와 있습니다. 미 대선 증시 변동성의 금융주가 기회라고 되어 있죠. 현재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별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행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 주죠. 상반기에 두각을 나타냈던 밸류 키워드에 더해서 최근 배당 시즌까지 더해지면서 이 기대감에 은행주들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 그 증권가의 호평도 이어졌는데요. 증권가는 올해 은행주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 대선 잡음으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심해지는 가운데 이 금융 관련주가 기회를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 대선 때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금융주입니다. 과거에도의 이 펀더멘탈도 긍정적이고요. 거기에 2분기 실적 발표에 이 이익 추정치도 상향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련된 소식들의 이 KB금융 가장 상단에 올라와져 있네요. 4.4%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은행 4.67%, 하나금융지주도 3.49%, 신한지주도 3.13%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전장 초반에 비해서는 이 금융주들의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 상승하는 업종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하락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업종입니다. 우주, 항공, 공방, 국방 나와 있습니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도움닫기일까라고 되어 있죠. 오늘 하락률이 두드러지는 이 우주, 항공, 그리고 국방 섹터 한번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두드러지는 하락 업종 우주항공이 나와져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더 높이 올라갈 도움 닫기일지 아니면 이미 고점에 다다른 것일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윗단에 이노스페이스 나와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오늘 코스닥에 첫날 상장한 종목이죠.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인데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를 넘지 못하고 15.7%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RG 넥스원도 10% 이상의 깊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거듭을 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LRG 넥스원에 대한 증권가의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대량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해서 이 M&A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나머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증거가의 의견까지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HVM도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섹트랙 I, 어제 최고가 58,500원까지 터치를 했었던 섹트랙 I입니다만은 오늘은 하락률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올해 신규 수주가 3천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어제 상승분을 다소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시스템도 3.9%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산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산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가장 깊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양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오후적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시장의 흐름이 조금 길게 봤을 때 한 1, 2주 정도로 봤을 때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전일 사실 미국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이 질이 그렇게
좀 좋은 그런 상승의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좀 하락에 좀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압도적인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M7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 테슬라 많이 올랐고 애플도 오르고 아마존도 오르고 이러니까 지수는 뭐 조금 올랐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국채금리도 꽤 많이 상승을 했었고 ISM 제조업 PMI도 좀 경기 침체 우려감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감까지 좀 나오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 좋지 않았던 흐름이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사실 외국인의 매수였는데 좀 전에 바뀌었어요. 매도로 좀 바뀌면서 이 소폭 매수였거든요.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외국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 기관은 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시장 좀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은행 이런 종목들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지수는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는데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확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이 모습들이 오늘 반도체로 매수 세태가 뭐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반도체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을 오전장에 좀 살펴보면 은행주가 가장 눈에 띄거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사실은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잘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올랐던 이유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기도 밸류 프로그램하고는 연관이 있는 이유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통과를 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잘 통과했는데 보니까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배당도 잘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주들 다 같이 상승을 했는데 국내 은행주들도 보면 다시 밸류 프로그램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무언가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횡보하다가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으니까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서 분위기가 환기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근데 오늘은 좀 같이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에서의 하락이 상당히 눈에 띈니다. 현대차가 4.72%, 그리고 기아가 3.81%, 현대모비스가 4.85%까지 1, 2, 3위 운수장비 쪽에서 1, 2, 3위 자동차가 모두 다 평균적으로는 4%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동차가 무언가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었던 이 대형주들을 통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뭐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전기가스인 뭐 한국가스공사 가스비 인상을 못했죠. 그러면서 이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까지 그리고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던 화장품도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었던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좀 연속적이지 못하고 좀 끊어가는 그런 모습들, 하루 사이에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다음 날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오늘 오전장에도 펼쳐지고 있고요. 오후장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오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코스피도 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조금 더 무섭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7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하락폭이 더 깊어지지는 않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전저점을 다시 한번 오늘 장중 전저점을 좀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을 좀 더 키워갈지 여부가 내일의 분위기까지 좀 이어질지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섹터의 낙폭을 줄이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나쁘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그런데 자동차 쪽에 있어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온다. 오늘 줄이지 못한다라면 내일도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뭐 여러 섹터들 오늘 하락하는 섹터들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운수장비, 자동차들의 낙폭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국 증시도 섹터별로 굉장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상승 하락폭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국내도 좋고 이 섹터별로는 커플링 정도가 상당히 이 커플링 정도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이런 분위기들 커플링 정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오르고 내리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연속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는데
섹터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 오른다고 내일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이 은행주 오늘 올랐는데 내일도 또 다른 섹터들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섹터별 순환매 속에서는 하반기 실적이 망가지지 않은 하반기 실적이 긍정적인 섹터들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점, 섹터별 움직임이 또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낙폭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1시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은행, 보험, 비만, 전선주들만 좀 빨간불을 켜는 가운데 대체로 섹터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후장에서는 과연 어떤 이슈, 어떤 업종과 탑픽주를 좀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이슈는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다올투자증권의 이성궁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오늘 시장을 좀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음식이 좀 떠오르는지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자, 오늘 시장 어떤 음식이 좀 떠오르는지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먼저 차장님께서는?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네. 이제 음식이라기보다는 맛집 소문 듣고 갔는데 재료가 다 떨어지네. 없더라. 재료가 없다. 이렇게 네. 보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는요? 마시멜로우가 좀 떠오르는데 그 어렸을 때 마시멜로우 책 이야기 읽으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교훈 자체가 마시멜로우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하나 먹으면 달콤할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오늘 굉장히 시장이 뭐 이슈라든지 테마 쪽에서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나올 수가 있지만 5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면 조금 더 달콤한 마시멜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좀 더 기다려라. 좀 일단 그런 면에서 마시멜로우가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시멜로, 여기 소문났는데 재료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과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좀 봐야 할지 그럼 먼저 화면 통해서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L만은 제발 칼 가는 삼성, 이번에는 정말 칼 가는데 칼춤 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HBM2A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예정이었던 삼전, SK하이닉스 올해 2분기의 실적 발표 이목이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CXL이 또 최근에 또 들썩들썩했는데 2026년에는요 이 시장 자체가 3조 원에 육박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CXL이 뭐길래 왜 이렇게 들썩이는 건가? 이성욱 차장님. 처음 보시는 분들이거나 CXL을 뭔가 생소하신 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주신다면 설명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 쪽, 뭐 데이터 센터, 결국은 이제 데이터 처리나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중간에 소스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용량 자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뭐 그런 그 서로 간의 어떤 호환이나 이런 신호나 이런 부분을 더 간략하게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CXL 기술,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컴퓨터 쪽에서의 메모리 용량에 대한 한계 부분을 오히려 이 기술력으로 더욱더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이제 CXL 기술이고, 뭐 드램이나 뭐 HBM이나 여러 가지 그 반도체를 전부 다 섭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CXL 관련 주들이 지금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HBM 쪽에서의 이 선점에 대한 부분이 좀 컸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되게 아쉬워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삼성전자는 좋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간단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HBM 쪽에서의 엔비디아의 납품 부분을 먼저 받았던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AI의 그런 훈풍과 함께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잘 갔거든요. 결국은 그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HBM3나 뭐 8단 여러 가지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본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의 HBM과 삼성전자의 HBM 기술은 결국은 좁혀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엔비디아 쪽과 이제 협업을 했을 때도 저도 언젠가는 이제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SK하이닉스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한 발 늦은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SK하이닉스의 주가보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차이가 좀 났던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 삼성전자도 이제 CXL이라는 기술 부분을 먼저 하겠다. 근데 먼저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텔이 먼저 했으니까요. 했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좀 재밌죠. 재밌는 기업인 게 HBM도 그렇고 뭐 CXL도 그렇고 항상 이제 뭐 넘버 3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항상 3순위 쪽으로 오지만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HBM도 그렇고 이 CXL도 그렇고 기술력은 결국은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장에 먼저 들어오냐 그게 뭐 관건이다.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좀 반응하는 게 좀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뭐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이 결국은 이제 인력 싸움이거든요.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CXL이라는 부분이 단순 어떤 이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섹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그 미래 먹거리라기보다는 그냥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공격수로 좀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라고 보시는 거고 CXL이 AI 고도화 메모리에 대해서 확장 필수적인 필수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단은 HBM에 대한 이런 기술력도 SK와 하이닉스와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좁혀질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CXL이라는 버프를 받고 삼성전자가 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하반기에 반도체 주도주 SK 하이닉스로 끝까지 보시는지 아니다 삼성전자다 아니다 그 외에다라고 보시는지 팀장님 어느 쪽이세요? 일단 CXL은 아니고요. 아니다. HBM이나 레거시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봐야 된다. CXL이라는 게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기대감은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가 지금 CXL 쪽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왜 이슈가 이렇게까지 되고 있을까? 지금 삼성전자가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항상 HBM에 좀 뒤처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이슈도 좀 플레이를 하고 있고 혹은 CXL이라든지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인텔이 CPU를 좀 하게 됐을 때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긴 하나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AI에 대한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던 시기가 지난해 11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다시 한번 올라갔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반도체를 트리거하는 역할은 반도체와 그 HBM과 레거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굳이 CXL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
좀 이제 순환매적인 성격, 그러니까 소부장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테마로 돈다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조금 더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레거시 혹은 HBM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2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HBM 관련 종목군들을 가장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군들 네. 그리고 테크윤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HBM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페타시스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네. 여전히 고가권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들을 보면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 HBM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1분기보다 나은 2분기 실적, 2분기보다 나은 하반기 실적과 내년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HBM 종목군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HBM 관련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좀 일부 종목군들 위주의 스포트라이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DY, 테크윙,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고가권에 있어도 매수는 유효하다. 물론 비중 조절이라든지 혹은 눌림목에 대한 매수 그 타점은 좀 잡을 필요가 있긴 하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만큼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이고 눌렸을 때 계속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DY,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점 한번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레거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PSK라든지 유니셈 혹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다시 한번 있어요. 볼 거다. 그 이유가 지금 네. 디램이라든지 낸드, 특히 ESSD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특히 지금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HBM에서는 뒤쳐졌지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레거시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계를 좀 길게 그려보자면 바닥권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HBM 뒤처지니까 언론 플레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는 해주셨고 하반기에 반도체에서의 또 대장 주도를 본다고 하면 HBM이랑 키워드와 레거시를 주목해야 된다고 두 가지의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대장으로는 뭐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DY 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가에 있지만 더 앞으로 더 잘 갈 거다라는 키워드로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XL 생태계 구축에서 좀 청신을 켤 만한 기업, 이성우 차장님께서는 아까 또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성우 차장님은 어느 쪽으로 또 기업들을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뭐 HBM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증명됐던 기업들이 다 있어요. 우선은 이제 후공정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검사 장비나 테스트 장비 쪽이 그나마 이제 그 전에 이 후공정 그 전 단계에서의 이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는 아직 덜 오른 감은 분명히 좀 있거든요. 뭐 테크윙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HBM 쪽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AI 쪽에서 전부 다 이제 파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HBM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이쪽에서 섹터 부분별로 이 주도주라기보다도 어차피 AI 쪽이 이 AI 쪽과 연결된 반도체 이쪽이 주도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부분은 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섹터별로 이 주도주가 좀 그 안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조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HBM이냐 뭐 CXL보다도 저는 약간 좀 키 맞추기로 연말까지나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이 관련된 또 이제 장비주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더 우월하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그 전에 좀 증명이 됐었던 뭐 한미반도체나 앞서 말씀드린 테크윙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저는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뭐 잘 간다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이제 HBM, AI가 너무 이제 무한대로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HBM에 대한 수요 부분도 좀 무한대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좀 추정하는 게 올해 얼마나 하고 내년에 얼마 나온다.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더 이상을 무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핫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CXL 시장 같은 경우도 무한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내년에 얼마 시장 커지고 얼마 커진다라고 하기에는 AI 쪽이라는 이런 생태계 자체가 그걸 숫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AI 안에서의 그 종목들에 대한 키 맞추기 순환매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HBM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약간 좀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CXL 같은 경우에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눈으로 바로 확인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CXL을 테마라고 하기에는 이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고 네. 괜찮은 것 같고, 이 테마라는 것 자체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아마 실적이 안 잡히는 게 테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실적이 안 잡히고 돈이 안 되는 걸 이 삼성전자나 이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할 리는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얼만큼 HBM처럼 HBM도 초기에 A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실제 얼마나 빨리 잡힐까를 몇 년 전에 좀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해부터 SK하이닉스랑 잡히면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CXL도 마찬가지의 맥락을 따라갈 거다라고 그쵸.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설왕설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으면 정말 종목들은 선점하는 전략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약간은 좀 보면은 CXL CXL, HBM 결론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종목들이 많아요. 겹치는 종목들이.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CXL 했을 때 지금 가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관련주. 이런 부분이 좀 재밌다라고 좀 약간 좀 맥락을 좀 달리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CXL 지금 관련주 지금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네오셈, 오킨스전자, 엑시콘 이런 기업들은 전부 이제 삼성전자 업력을 계속 오래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PCB 쪽 납품을 계속 좀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엑시콘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오센도 그렇고 이 테스트 장비나 검사 장비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오랜 협력사였고요. 또 이제 오키스전자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주가도 많이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을 지금은 좀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이 CXL 관련주로 저는 이제 오른다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관련주로 오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쪽에서의 어떤 또 이벤트가 좀 있고 좋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기업들이 CXL 관련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주로서 이미 오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이 반납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까지는 키 맞추기 장세를 보시면서 AI에 연결된 반도체 장비주를 좀 넓게 보셔라라는 이야기로 한미반도체, 테크윙 등 기업 실적을 좀 추정하기를 얘기해 주셨고, CXL이라는 게 지금은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실적이 가시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CXL 관련주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관련주로서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관련한 기사들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그 추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김시현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CXL 관련한 탑픽주들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원픽 종목으로 선택했을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L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대교, 국순당, 코리아 서킷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김시은 팀장님의 원픽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했다라고 보셔서 이걸 딱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CXL 관련 종목군들을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HBM 혹은 레거시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시피 CXL 관련 종목군들 대다수가 삼성전자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첫 번째 지수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23조를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8조를 매수를 했어요.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전체 종목군들 중에서 1등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월, 5월에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양상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왔어요. 그럼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갔느냐? SK하이닉스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살짝 빠져나왔고 6월 13일 이후에 삼성전자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양상들. 현재 반도체 섹터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6월 기점을 했을 때 외국인 코스피가 3.6조를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3조를 매수할 정도면은 현재 외국인 방향성의 키 자체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이탈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현재 상방이 좀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 수급이 좋고 단기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SK 하이닉스 20만 전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지 반도체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누구나 바라는 10만 전자에도 가능성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 10만 전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건 있고요. 가능하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전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AI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엔비디아에 대해서 초과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느냐 여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엔비디아 초과 수요에 대한 내용들 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더라도 여전히 1등 대장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현재 AI 반도체를 비롯한 HBM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보면은 HBM 쪽에 대해서 생산을 계속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레거시 쪽에 대한 쇼티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HBM에 대한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레거시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레거시 쪽에 대한 재고가 다시 한번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 바닥을 찍었어요, 실적이. 네. 1분기 DS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고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약 4조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DS 부분에서 관련했을 때 현재 실적 자체는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턴의 사이클에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반도체는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수출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업용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동률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양상들. 저는 현재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내에서 일부 종목군들만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외에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10만 전자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거다.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자체도 좀 살아날 거다 보시는데 이성훈 차장님도 그렇게 좀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눈높이 레벨은 좀 어느 정도까지 높여서 보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또 선택을 하라면은 저는 삼성전자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가격 메리트일까요? 그렇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PBR로 생각하면 3배 지금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1.5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 많이 안 올라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어떤 호재,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 호재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반응을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CX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근데 생각보다는 CX 이슈가 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전에 SK하이닉스의 HBM만큼의 지금 주가 좀 탄력은 지금 안 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SK하이닉스보다 가볍게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앞서서 좀 잠깐 좀 CX 관련주를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종목들이 다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밑에서 다 올라오는 종목들이거든요. 삼성전자 관련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분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는 좋게 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불굴의 개미 투자자, 하반기 투자 성공의 열쇠는 어디로 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100가지 종목 중에 89개 종목은 평균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다라고 할 정도로 하반기보다 상반기 개인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뭔지부터 좀 구분해보죠. 팀장님, 어떤 종목들을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나요? 일단 뭐 네이버 같은 좀 대형 종목군들, 그리고 뭐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군들, 거기다가 JYP엔터라든지 하이브 같은 일부 다양하네요. 종목군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좀 특징을 보게 되면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군들입니다. 아무래도 좀 작년에 굉장히 핫했지만 주가의 하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물타기라는 특성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본 뉴스가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올해 상반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주도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들, 외국인이 약 상반기에는 23조를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 보기를 했던 반면에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탈이 가속화가 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탈한 자금을 가지고 해외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들의 좀 보면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혹은 굵직한 애플,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다양하게 샀어요. 외환증권 보관금 자체가 증가율이 2배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열풍이 돌게 되면서 엔비디아 수혜주가 아니라 실제로 엔비디아에 투자하자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금액으로만 치면은 131억 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한 장세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추세가 조금 더 나와지고 있고, 특히 대형주로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굉장히 잘 맞아요. 우리나라도 대형주로 분석을 하면은 기술적인 분석이 맞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심리로 인해서 미국 증시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 금투세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은 좀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좀 미국으로 떠나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 7조 원 이상이 좀 매도됐다, 국내 시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내 투자자에서 손실일 때 외인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좀 사서 이익을 챙겼는가? 우리는 실패했지만 외국인은 성공했던 종목들, 혹시 차장님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국내에서?
우선 수익률은 당연히 이제 개인보다는 높았던 상황인데, 근데 막상 좀 따져보면은 또 비슷비슷한가요? 왜냐하면 지금 1위가 외국인들이 상반기 때 가장 많이 샀던 게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그저 그랬었고, SK하이닉스가 제일 상승폭이 좋았고, 그 다음에 3, 4위가 현대차,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도 뭐 PF나 여러 가지 건설 경기 안 좋으면서 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4개 종목 중에 2개 종목만 좀 성공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몇 개 종목,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외국인들의 수익률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상반기 또 얘기하면은 뭐 상반기 때 올해 연초 가격이 뭐 15만 원에서 이렇게 수익이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평균 매수 가격이 이 19만 원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초에 이 19만 원대였던 주가가 평균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상반기 때 많이 오르든 뭐 적게 오르든 꾸준하게 샀던 그런 상황이 주가가 이제 23만 원까지 가니까 이런 수익률을 좋게 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관 쪽도 지금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던 게 3위가 바로 현대차인데, 현대차 쪽에서는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 환율 효과가 계속 상반기 때 내내 했던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끌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순매수리가 신한지주, 여러 가지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좀 있었지만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 집중했던 전략이 이런 외국인들의 수익률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쪽 좀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추가적으로 건데.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개인분들을 타박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순매수 2위가 삼성 SDI, 4위가 LG 에너솔루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그 실적이 작년에 하반기 때 안 좋았으니까 배터리 셀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대형주 쪽으로의 온기가 도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가 아니라 배터리 셀 완성 기업들을 갔던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신규 적군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딱 그가 뭐냐면 이 중국과의 그 배터리 셀 그런 경쟁 구도,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시황이 좋아져야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은 정말 지금 현재 외국인들 상반기 때 사서 수익이 났었던 SK하이닉스, 현대차보다도 수익이 더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만 좀 잘 챙겨보고, 근데 아직까지도 또 뭐 이렇게 좀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은 많이 안 받지만은, 결국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이슈나 이런 부분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도 꾸준히 샀던 게 대형주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근데 일단 상반기 때 꾸준히 매수를 했다라는 거,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한 수익률의 관건인 것 같고, 배터리셀, 전기차 이런 키워드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 그럼 하반기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 전략 궁금하실 거예요. 상반기가 지쳤어도 하반기는 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 따라서 국내 주식 좀 우리도 사볼까? 아니면 소확김이 따라서 우리 그냥 미국 주식 할까? 이런 분들 지금 반반이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같이 하셔도 좋다 생각합니다. 아, 반반을 좀 섞어서 하자. 일단 뭐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 나름의 매력도 있고, 국내 증시는 또 국내 증시만의 매력이 있다 매력이 있기 보니까 때문에. 관리했을 때 좀 성향 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좀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먼저 좀 체크하실 부분은 현재 지금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좀 조언인데, 네. 하반기에는 주도 섹터가 다시 한번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끌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의 강세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동안 강했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쉬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를 좀 잡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6월 1일에 7월 1일에 6월 달에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강했던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 좀 꺾이게 되면서 사실 주가의 변동성도 크게 나왔어요. 이들의 성장 스토리 굉장히 좋아요. 성장 스토리 굉장히 좋고 특히 중장기에 대한 트렌드 혹은 뭐 K-뷰티라든지 음식료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길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길게 보는 것도 좋은데 MOM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 자체가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특히 실적 베이스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몇 개는 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좀 이게 지금 섣부르게 단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수출 데이터가 살짝 꺾인다든지 혹은 현재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고점 라인대에서 살짝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21선이라든지 뭐 깨지 않던 라인들을 깨게 되었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부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 조절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현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쪽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도 좀 눌렸을 때 자리를 잡고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그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쪽은 무조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반기 자동차, 조선, 음식료 뭐 여러 가지 푸드 관련한 종목들이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머스트 해브로 꼭 들고 가야 되는 거는 자동차 더불어서 반도체다. 무조건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차장님께서 보시고 있는 탑픽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HMM, HD,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등 굵직한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개미 투자자에게 어떤 종목이 탑픽주로 선택됐을까요? 차장님의 선택은 조선업 관련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김시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무조건 자동차, 반도체 봐야 된다 했는데 차장님은 조선업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상반기 때 이익이 좋았던 종목들은 하반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증시 안에서 지금 증시가 미국 대선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약간 박스권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가 또 올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결국 순환매도 반도체, 자동차, 또 조선, 또 K뷰티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옮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조선주가 저는 좀 환율 효과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뭔가 환율 효과에 대한 조선업이라면 원픽 종목은 또 있을까요? 세진중공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실적적인 측면인가요? 차트적인 측면인가요? 우선 조선주 안에서 봤을 때 세진중공업이 이 데카하우스 선실을 만드는 기업인데 완성 조선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선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좀 친환경성과 또 이제 고부가 가치 선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방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종에 따라서 수주나 실적이 좀 틀린데 결국 그 부분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세진중공업의 이 데카하우스 또 탱크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진중공업을 좀 중소형 대형사는 아니지만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는 전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세진중공업 탑픽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반기에 조선, 자동차, 반도체 세 종목, 세 업종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마디쇼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5호장에서도 여러분들 저희 전략대로 또 파이팅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